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국내 뉴스와 해외 뉴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 뭐 정치, 경제적인 거 다 이제 총망라하고 인플루언서들이 과연 뭐라고 언급을 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적으로 향후 장세에 관해서 각자 개인들이 유추할 수 있게 오늘 영상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 알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분을 추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과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마 찾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자,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 갈 거야. 이더리움이 1,800달러까지 갈 거야. 뭐 라이트코인, 솔라나, 체인링크, 도지코인에 관해서 가격 예측을 일단 했는데, 몇 주 후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장세만 보더라도 2만 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또 2만 달러 밑으로 살짝 또 내려온 게 벌써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게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만 달러 떨어지면은 1만 달러까지 갈 거야라고 말하는 초보 트레이더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람은 좀 이 바닥에서 트레이딩 한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유튜브도 분명히 본인이 하고. 근데 이 사람 견해가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바가 아니라, 중요한 건 제레미 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트코인이 1달러일 때부터 투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방향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영상 중간에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 어쨌건 뭐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야, 앞으로 진짜 이렇게 가겠구나 해서 베팅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항상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항상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쓸어 담는 외국인들. 자, 이 사람들이 개인보다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특히나. 자, 비덴트,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화폐 관련주를 5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 과연 현재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자, 그거를 뭐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지 않을까, 이런 류의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도 하나 그냥 매크로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몇백 달러 갔다가 19,000달러 뭐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현재 와중에, 알트코인이, 일부 알트코인들이 지금 현재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매예요. 지금 찔끔찔끔 사토시가가 찔끔찔끔 올려놓고, 그러고 있는 와중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10,000달러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올라가지 못한다. 또 10,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를 써놨냐면,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이 100만 원? 비트코인 100만 원 간다? 이더리움이 뭐 얼마 간다라고 써놨. 하여튼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그런 댓글 같은 거는 이제 뭐 그냥 그거 하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저도 그런 댓글은 그러니까 견해를 댓글에 다는데 일리가 있다, 논리가 있다면 저는 그대로 두는데, 만약에 견해가 좀 말도 안 되다, 응? 그러면 그냥 저는 지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금리고, 자, 여기 파란색이 금리고 이게 미국의 현재 부채거든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FED에서는 자, 타겟을 잡을 때, 금리 인상 타겟을 잡을 때 3.8까지 지금 잡아놓은 현재 상황인데, 부채 비율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부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형국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어쨌건 대중도 힘들지만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 자, 현재 그렇다는 거고, 이거는 세계은행에서 이 한 가지 예측 자료를 하나 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데 중요한 매크로 자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슬로우 다운, 뭐 is on the way, 뭐 이렇게 GDP 그로스에 관한 예측치인데, 되게 의외인 게 하나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은 2022년
현재 지금서부터 자 예측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게 회색이 보면은 자 이머징 국가와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어드밴스드 이코노믹스 여기 써있죠. 이건 선진국이거든요. 노란색이. 근데 노란색은 서서히 슬로우 다운, 감소하는데 이머징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은 서서히 GDP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2024년까지. 되게 의외인 거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브릭스 국가를 위시해서 향후 2030년까지 경제는 아마 선진국이 아마 지금서부터 경제가 하향 추세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면 그 바톤 터치를 에너지의 이동이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 위주로 재편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세계은행과 똑같은 견해를 핍니다. 자, 그건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식량 자원과 에너지에 관해서 가장 많은 뭐 어떤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어디 국가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세계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제가 국내 뉴스를 하나 이제 보고 해외 외신과 이제 짬뽕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미국 FED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장 예의주시해서 아마 지금 현재 보고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려면 근본으로 들어가서 돈이 많이 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게 사그러들만 하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터졌죠. 이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고 미국에서 0.75% 빅스텝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지 못하는 현재의 형국인데 이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냐? 러시아가 중국의 가장 큰 오일의 공급자가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더라도 어차피 이들은 그거 상관없다.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인지 아실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은 오일을 사재기하고 있다. 자, 러시아로부터 오일을 사재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은 과연 뭘까요? 식량 자원도 비축하고 있고 오일도 사재기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뭘 노리고 이러고 있을까? 내년과 후년을 보면서 지금 뭔가를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눈치채셨을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전 세계 정치의 흐름을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인하고 딱 동떨어지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랑 뭐 매크로적으로 딱 밀착해서 볼 수는 없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프랑스 선거가 이번에 있었는데 마크롱 프랑스 투표 파편으로 과반수를 이뤘다. 그래서 여소의회 구성이 되는데 여소야대가 성립이 됐어요. 이거는 그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거고 본인이 본인 정책을 피기에 좀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서서히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극자 지도자 장리 멜랑숑은 좌파의 주류 정당을 공산주의자 및 녹색당과 함께 누페스라는 동맹으로 통합하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랑 장리 멜랑숑이랑 이분하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그 야당이 같이 연합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를 했어요. 이게 추후에 유럽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프랑스 대선에서도 향후에 아마 미치는 여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그냥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에 살아왔지만 사회주의를 극도로 배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이상하리 많지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에너지의 이동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쪽으로 서서히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세계은행에서 아까 전에 이제 언급했듯이 세계 경제가 선진국은 슬로우 다운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머징 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의 GDP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이걸 뜻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좋아. 예. 가상자산 뭐 코인 올라가면 좋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미리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라고 아마 크립토 투자하는 기업 중에 전문 뭐 헤지펀드들 말고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데 말고 그냥 일반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자산을 투자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알고 있는데 손해가 막심해서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고고학은 고대 이집트에서 지혜를 발굴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2020년 이후로 이분이 전혀 관련 없는 글을 게재한 적이 없대요. 근데 대중들이 이제 비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멘탈이 나갔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제가 이분 글을, 마이클 세일러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고학은 고대 이집트에서 지혜를 발굴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다. 이 문장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화폐의 역사를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화폐의 역사가 어떻게 됐나? 계속 기축통화는 계속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바뀔 거다. 직접적으로 단어를 꺼내서 직관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이 문장에 내포하는 의미가 자 비트코인의 기축통화의 역설에 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였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렉스 크루거라고 경제학자이며 매크로 분석가인데 15만 명 정도, 10몇만 명 정도 이제 추종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루크 마틴이라고 이제 이더리움을 좀 많이 추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주요 바닥 신호의 수가 매우 많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메이저 버텀 시그널 이즈 베리 라지라고 그래서 메이저들이 지금 바닥권의 어떤 그 신호에 관해서 널리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지 연준이 하이킹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눈앞에 있는 동안 암호화폐는 어떻게 바닥을 칠 수 있을까? 그래서 루나 붕괴로 인한 암호화폐 역상관 이후 나스닥보다 40% 이후 이상 하락을 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많은 메이저들이 바닥이라고 언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돈 알트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비관론자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비치 제레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초기 투자자예요. 초기 투자자 중에 초기 투자자. 비트코인이 1달러가 채 안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투자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27,0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당신은 이거를 팔겠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과연 왜 했을까? 돈 알트라는 트레이더가 얘기한 거랑 같이 한번 매크로적으로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롤 한번 돌려봐도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어쨌건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27,000에서 28,000달러까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도 그에 수반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7월달 되기 전일지 7월달 딱 찍어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뭐 금리를 1%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서 또다시 하락 장세를 연이어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27,000에서 28,0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만 달러 밑에서 얼마 전까지 분할 매수로 임했셨던 분들은 1차적으로 익절할 부분이 이 정도 부분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길리 브랜든가 하는 분 있죠. 이 상원 의원인가 이분하고 뭐 어떤 다른 분이 뭐 미국 의회에 뭐 법안 상정했는데 그게 뭐 통과가 됐다. 최초의 법안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인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최소화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두 규제기관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안전하고 건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전달한 견해가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프레젠팅 스폰서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프레젠팅 스폰서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지. 예, 과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ETF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뒤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투자은행 노무라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이 올해 긴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대중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도 빠지고 주식도 특히나 이제 코인은 주식보다 40%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자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무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2023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견해를 피고 있는데 은행은 실업률이 현재 3.6%에서 2023년 말까지 5% 이상으로 급증하고 2024년에는 거의 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될 거다. 노무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범죄율이 분명히 증가할 거고 지금도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추세인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총기 규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고 대중한테 총기를 뺏을 수 있는 법안이 결국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자, 러시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교체한다. 달러가 근간이 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 6월 20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은 또한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수입 및 수출 거래에 대해 각자의 통화로 지불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 각자의 통화로 지불할 수 있게 할 것이래요. 스위프트를 배제시키고 이게 스위프트 2.0과 우회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폼페가 뭐라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물 비트코인 ETF를 받기 전에 짧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 위주로 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설상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숏이 강하게 한번 급락을 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와일드 야생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언급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누가 차티스가 올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DXY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104.425 그래서 여기서부터 버블팝을 찍고 서서히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블탑을 찍고 자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버블탑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치고 있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막 지금까지 올라오기 전에 더블 버텀이 있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더블탑이 있었고 지금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아마 중요한 뉴스일 수가 있는데 미국과 서방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 고심, 영토 양보, 휴전 논란 확산.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예요. FED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반응을 할 거고 금리를 뭐 7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사실 중요한 거죠. 9월 달과 10월 그 이후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는데 우크라이나 내부 부패 감독해야. 그러니까 빨리 왜 이거 종식 안 해. 지금 답답한 거죠. 이 견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미디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 하나, 그래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잠시의 휴전 논란이, 그러니까 휴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휴전이란 얘기는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란 얘기죠. 봉합이란 얘기도 잠시 묶어놨단 얘기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시면서 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런 거를 미리 전략을 짜둬야 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프랑스 여소야대가 됐는데 거기서 뭐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를 옹호하는 어떤 그런 분이 뭐 한 당의 이제 총수인데, 그런 것과 뚜렷해진 중남미 좌파 물결, 변화 열망 속 주요국 속속 좌양파, 이게 사실은 작년 말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예, 해외 외신에서는. 근데 전 세계가 이러거나 저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속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그냥 말씀드릴 뿐이지. 예. 근데 저한테 이제 뭐 이런 걸 제가 말을 하면 뭐 시진핑을 뭐 어떻게 한다, 뭐 푸틴을 어떻게 한다, 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떻게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결정 내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